고구마 줄기를 어디서 찾아갈 거냐. 제가 보면은 이제 삼부토건의 줄기보다는 웰 바이오텍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면 그 그림은 누가 그랬고 설계는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봐져요. 우리 김재마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은 게스트로 간 작가님부터 윤석열이까지 기차를 타고 키이우까지 간 그 사람들은 전부 엑스트라야. 그렇습니다. 다 엑스트라야. 원희룡이까지 엑스트라야.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공식 국토부 장관이 엑스트라 역할을 해서 주가 조작에 바지 사장 노릇을 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이고 이거요. 밝혀가지고 바지 사장 얼굴만 담은 거야. 얼굴만 담은 가오만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대통령까지 장관까지 다 동원해서 큰 그림을 그렸다. 아까 얘기했잖아. 정부 차원의 주가 조작이다. 이것이 사실 키포인트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검은 그림자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 이 사건,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정말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김재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김재미 작가님 어떤 글을 쓰시고 뭘 하시는 분인지 매우 시청자들이 나도 오늘 처음 만난 분이에요. 내 꽁꽁, 내 정대 꽁꽁 숨겨놨어. 이분이 이제 그 스모킹 건으로 나오신 분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스모킹 건이 될지 그냥 물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작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엄폐가 좀 있는데 저는 일종의 건설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 관련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하는데 건설자답지 않게 제가 이 술도 잘 못하고 음주 가무도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자리를 잘 안 가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글을 쓰는 거잖아요. 보고서 만들고 설계 도서 만들고 이러는데 제가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면 그냥 재미가 좋더라고요.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래서 본의 아니게 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대장동 하도 뜯으니까 대장동 게임이라는 책도 한 권 냈죠. 그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도대체 내용이 뭔가 그 속이 어떤가 이런 걸 찾아봐서 했고 사실 최근에도 원래 그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글을 쭉 쓰고 있었는데 뭐 상황들이 하루하루가 다 바뀌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출연을 기회로 앞으로 좀 빨리 속도를 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숨겨진 비화들 좀 많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특히나 김건희 좋아하던 분들이 괜히 내가 김건희 좋아했네 이렇게 반성 좀 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주가조작 몸통 의혹, 웰 바이오텍 경영진 소환이 또 이루어졌고요. 김건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정중기특별검사팀이 13일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관계자 전현기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정도가 아니라 삼부토건 일부 구속영장도 지금 신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 기업 삼부토건과 웰 바이오텍 두 기업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회의 일정과 문서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는 기관의 이름까지 거론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다녀오신 김재마 작가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폴란드 바르샤바 및 크라쿠프 우크라이나 일정 속에서 있던 글로벌 재건 포럼이 이상 징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왜 이상 징후가 나오는 건지 그 함께 다녀오신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이제 저도 건설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쪽 정보는 좀 있는데 뭐 사실 여기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었는데 제 고향의 지인 모 기업 회장님이 5월 초에 야 폴란드 좀 가자 이래서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5월 20일 날 전화가 와서 아이 발권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하여튼 폴란드 가야지. 그래서 하라고만 난리 하면서 그 일정표하고 뭐하고 줘서 그날 예약을 해서 21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당초 저한테 온 스케줄은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7일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슨 발표를 하거나 이런 그 세션들이 없었고요. 거기서 뭐 현지 방문, 미팅 뭐 이런 걸로 짜여져 있었는데, 그냥 놀러 간다 하고 이제 가볍게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그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 내리니까 그 짐 찾는 데 가니까 아는 분들이 몇 분씩 이렇게 보여요. 이제 동종 업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이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의 그 아체 호텔에서 하는데, 오늘 저 기념으로 제가 아체 호텔 볼펜도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 아체 호텔로 다 가놓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2박 4일로 스케줄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약을 돌아오는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은 그 5박 7일로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근데 참 우연과 필연이 묘하게 연결되는데, 인천에서 바르샤바 쇼핑공항으로 가는데 내 옆자리에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삼부토건 해외 담당 상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공항 내에서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호텔 뭐 가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저녁에 전야제도 있고 뭐 이랬는데, 자연스럽게 삼부토건 사장님도 인사를 나누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삼부토건은 잘 들어본 이름이지만 그것도 웰바이오텍 분도 그분 계셔서 그때도 이제 명함을 인수해서 처음으로 나눴는데, 뭐 그 회사가 뭐 하는지 관심도 사실은 없었죠. 그게 이제 제가 그 첫 대면을 하는 거였고, 처음에 시작은 사람이 없으니 사람 좀 숫자 좀 채우자. 그리고 처음에는 참여하는 거를 100만 원을 내야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돈 안 냈거든요. 내신 분들도 있고 저같이 안 낸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본의 아니게 갔는데 비싼 돈 내고 와서 사실 2박 3일 동안 하는 그 행사는 제가 빠짐없이 다 놀지 않고 다 참석해서 들었고요. 그 실제 그 발표는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그 공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했었고, 또 거기에 뜬금없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와서 인사말도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원희룡이가? 예. 원희룡도 거기 갔었나요? 예. 그게 뭐 이제 오게 되고요. 또 장관님이 오시니까 뭐 그 지역에 또 대사 직원들도 많이 이제 오게 되고. 이 포럼에? 예.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죠. 저는 그 정보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일정표를 거기서 보니까 내용이 이제 좀 바뀌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이제 뭐 삼부토건 좀 공부들을 쭉 이렇게 하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와서 뭐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혼자 막 보면은 근데 키우로 안 가고 그때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나요? 예, 예. 그러면 이 말씀 들어보면은 서울에서 무슨 관광객 모집하듯이 모집해가지고 사람이 앉아니까 땜빵 한 거네요? 그렇게 처음에는 행사가 조만하고 한 30명 정도 모이고 거기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뭐 이런 스케줄이었고, 이런 포럼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 관계자들 미팅하고 이런 거였는데, 막상 가서 스케줄을 받아 보니까 이제 장관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시고, 또 뭐 별도의 MOU 하는 작성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전야제도 아주 거창하게 멋있게 하셨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럼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전쟁으로 폐허된 그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어느 뭐 철로를 복원한다든가 어느 관공서를 새로 진다든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땅 파는 사람이 갈 것이고, 뭐 전쟁터니까 뭐 지뢰 제거하는 사람이 가고, 이렇게 짜여진 것이 아니고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갔어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일단 전쟁 중이니까 우리가 그 입국이 금지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인접국이 이제 폴란드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된 거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한 우크라이나 교류협회 국회의원들도 뭐 저는 이제 22년도 7월 달에 그분들이 우리나라 그 EDCF 자금 주는 거 사인하러 왔을 때 제가 신라호텔에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래서 또 다시 만난 거죠.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봤죠. 근데 사실상 그 행사에는 삼부토건이 왔다든가 웨일 바이오텍이 왔다든가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 공식적인 행사에 뭐가 등장한 게 없으니까요. 그 MOU 그 행사가 끝 무렵에 이제 MOU를 체결하는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삼부토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삼부토건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나는 봐집니다. 하여튼 네. 이 당시에 이 시점에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국내 언론에 막 보도되고 하니까 몇백 원 가던 삼부 주가가 막 폭등하잖아요. 그 타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제가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바로 그날이 22일 날이 21일이 일요일이고 22일이 월요일인데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검색을 이제 해보니까 삼부토건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리가 종합일간지에서는 되게 다루질 않았고요. 경제지에서 이 내용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와 재건 사업 관련 포괄적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보도자료들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는 또 이런 게 떠 있습니다. 한국에서 ODA 자금을 80억 불을 연리 0.15%로 10년 거치 40년 상한으로 해준다라는 게 메인에 딱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일체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자꾸 저도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하나씩 찾아가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재밌는 5월 달에 타임 스케줄을 내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5월 5월 16일 날 그 대통령이 젤렌스키잖아요. 그 와이프가 젤렌스카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한국을 왔어요. 그러죠? 예, 그리고 그것도 뉴스에 떴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그러니까 이 행사는 21일 날 전야제부터 시작을 한 거고 5월 16일 날 입국을 했고 17일 날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를 만났어요. 김건희 폼 잡고. 그래서 우리가 뭐 차관을 준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거하고 뭔가 연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와서 행사가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그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대통령도 자꾸 그 우크라이나 얘기들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5월 14일 날 이제 말씀하시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가 단톡방에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3분의 1 체크하고 라는 글을 남겼다는 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러죠. 예. 그리고 그게 오후 한 5시 40분인데 11분 후에 넵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16일이 아니고 15일 날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삼부토건 주가는 102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한 101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그날이 화요일 날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젤렌스카가 이제 김건희하고 다 폼 잡고 만났죠. 대통령실 만났고, 그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복구 지원을 한다는 국가적 방침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요 날은 주가가 1064원이었어요. 거래량이 136만 주. 상종가를 친 거죠. 네. 아니, 상종가가 아니죠. 오르기 시작을 했다. 오르기 시작. 상종가는 이제 그 다음 대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17일 날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는데 축사 내용 중에 어제 집무실에서 젤렌스카 여사 등을 만났다. 우리 모두 지지를 보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특별 세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께서 한국 정부의 재건 협력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다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아침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 우리가 80억 불,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돈을 차관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떴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폴란드에서 바르샤바에서 재건 포럼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 상종가는 22일부터 이제 상종을 가로 오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의 피크치는 7월 16일 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그 우크라이나 키우로 윤 대통령 부부가 기차를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7월 17일 날 주가는 5,500을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또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을 그때가 합니다. 지금 오창 수해 날 때. 예. 내가 간다고 죽은 사람 살아나냐. 볼 때 이때요.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간으로 보면 딱 2년 전 얘기입니다. 딱 2년 전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오늘도 자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결을 다르게 봅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연출가가 있었고 그거를 누군가 설계자가 있었고 누군가가 연출을 했고 누군가가 했다면 이렇게 다 알려진 걸 가지고 작업을 했겠습니까? 이건 작가적 그 상상도 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이 가임계자 4명이 오늘 했고 이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게 지금 현재 3부 회장, 사장, 전 회장, 전 사장.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제 사무토군의 이 사장님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죠. 그때 명함 주고받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2박 3일 행사 끝나고 이제 다들 왔기 때문에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이 저하고 사무토군 그 일행 2분하고 3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스케줄도 똑같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똑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시내 뭐 고궁이나 뭐 이런 데 같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뭐 나도 밥 한 번 사면 또 그 사장님도 밥 한 번 사고 뭐 또 그 고궁에는 호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둘이 같이 카약도 타고 뭐 이렇게 같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보면 삼부토건은 굉장히 우리나라 최초의 그 건설 면허를 취득한 업체고 전통화명이니까 우리들은 대충 다 알고 그 업력이 대단한 회사라는 걸 다 아는데 근자에는 많이 이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해외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해외 수주하고 공사를 하려고 그것 때문에 왔고 그것 때문에 MOU를 체결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로컨 뉴스에 그 MOU 쓴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재건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되게 이제 MOU를 쓰면 되게 프로젝트별로 많이 씁니다. 저희도 또 MOU 진짜 많이 쓰거든요. 한 번씩 나가면 많이 쓰는데 그 MOU를 쓰면 되게 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걸 상호 협력해서 뭐 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데 뭐 조금은 이제 특정 주를 갖고 썼다는 것도 좀 특이한 그 인과인데 뭐 근데 그거 그렇게 뭐 제가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그러나 언론에서 대중들이 볼 때는 MOU를 썼다, 참여한다. 그다음에 이 장관님이 그 현지에 참여도 했고, 그다음에 또 정부의 뭐 대통령 이런 행사들이 계속 나오고 이러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었다는 지금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그럼 이게 주가 조작으로 치면은 장관도 개입하고 특히나 뭐 그 소문이라도
김건희 개입설은 들어본 일 없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그 행사 자체에서는 그냥 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잖아요. 네. 거기에 뭐 수주하려고 왔겠거니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공기업, 이제 잘하는 뭐 해외 인프라 개발 공사나 토지주택공사나 뭐 국도연구원이나 해외 건설협회나 한국 뭐 항해산업기술이나 수자원공사나 한국보건진흥원, 우리가 다 들으면은 공기업이고 정부 출연연구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삼성, 현대, 삼부토건 이런 회사, 그다음에 설계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특이한 게 양평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휘어지게 하는 네, 거. 네. 거기에 참여했던 뭐 갑니다. 물론 거기에 설계를 참여하는 회사 사장님도 오셨는데, 뭐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나는 뭐 염두에 두고 중요하다고 참여했지 않냐 이거죠. 그건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행사만 보면 여기에서 뭐 주가 이런 얘기를 언급할 위치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뭐 머릿속에 일도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히 주가 얘기는 안 나오지만 주가 그런데 이게, 이제 의심을 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공기업과 국영연구소 이런 대기업들이 일반 포럼을 주관하는 데서 자기가 경비를 쓰고 그 먼 데까지 와서 세션 발표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해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의심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거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향권이 있는 사람이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예. 지금 이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사무특원 전 사장, 전 위장 4명이나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이제 실질심사를 받아서 과연 이때 밤에는 결과가 나오겠는데, 도대체 나는 이상한 게요. 이제 국토부 김건희 양평 그 고속도로 변경에도 국토부가 등장했죠. 이번 우크라이나 그 주가 관련해서 조작설이 돌고 있는 이거에도 원희룡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원희룡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원희룡이가 뭐 서울대학 수석 뭐 하고 뭐 제주도 뭐 해서 똑똑하다고도 하지만 그렇게 멍청한 놈 없잖아요. 똑똑한 놈이 어떻게 그 요녀 치마 속에 저 휘말려가지고 그 망신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맛 좀 좋아요. 똑똑한 놈 칩시다. 근데 저기 김건희가 원격 조정하는데 리모컨 따라서 너 우크라이나 갔다 와 가서 이런 말 해. 아니 그 정도로 원희룡이가 어떤 김건희가 권력의 핵심이라는 건 느꼈겠지만 대통령 선거 진행 과정에서나 이런 모든 지시사항들이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는 거, 또 장관 임명도 김건희의 내락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이 김건희 따위한테 놀아났는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김재미 작가님은 원희룡과 이번에 그 3부 주가 조작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국토부가 등장했어요? 그 얘기를 좀 이제 지금부터 좀 풀어보면, 이거는 이제 나의 그 내피셜이 포함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게 저는 아직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갔고 그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그 핵심 당사자들이 뉴스에 굉장히 오르내리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마 그 이일준 삼부통원 회장님, 조성욱 전 회장님, 그 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만났던 이영건 삼부통원 전 사장님, 그 다음에 이기훈 부회장님이 오늘 구구적 적부심 심사를 받는 날이에요. 영장 실질 심사. 그렇게 오늘 받는 날이고 오늘 밤에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청구서에 보면은 부당 이익이 369억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이 5,500원까지 갔으면 그 차액이 전체 총액으로 보면 약 한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4천억 정도 되는데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 중에 전체 매각은 못했겠죠. 한 30%만 먹었다고 그래도 한 1,2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밝혀진 거는 369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녹화 뉴스인가에서 보면 660억을 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웰 바이오텍에서 소위 말해 CB를 가지고 또 먹었다는 게 있거든요. 그하고 합산하면 이 금액이 굉장히 근접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CB라는 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CB라는 게 돈을 빌려 왔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요 기간에 전체 주식의 16%를 3번에 걸쳐서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변환을 해요. 근데 그걸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약 한 371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60억과 371억을 하면 뭐 한 730억, 4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런 건데 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다른 각도로 보면 아침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부토건은 내가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에 내세운 모델이고 실제 작업은 웰 바이오텍이 아닐까. 이거는 잘 모르는 회사잖아요. 대중들이 잘 몰라요. 근데 잘 알겠지만 여기 일준 회장님이 웰 바이오텍 대주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부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무기명 전환사채잖아요. 무기명 전환사채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추론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먹었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뭘 했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성동적서를 생각을 해요. 동쪽에서 소란을 피워서 네. 목표물은 서쪽에서 했다. 네. 그게 동쪽에서 한 거는 삼부토건이고 실제 작업은 웰 바이오텍이 아닐까. 바이오텍? 이거를 추적을 해야 그 위에 설계자도 나오고 그 윗선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포럼을 하기 위해서요. 네. 아까 말씀대로 전혀 여기가 관례상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큰 전례가 없는 연휴로인가 거기를 가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내는 수재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이 둥둥 떠서 죽어가는데 내가 가면 살아나냐고 하고 지금 기차를 타고 키이우를 갔잖아요. 그렇게 이 연출을 누가 했냐 이거. 그렇게 이제 바로 그게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을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 저도 본의 아니게 엑스트라가 됐잖아요. 저도 그냥 근데 나도 엑스트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한 뭔가 그림이 있었던 거고 그 거대함을 실행을 장관도 나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소위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어느 한 주의 MOU까지 줘가면서 당신이 가서 사인하고 와. 그리고 하니까 삼부토건의 사장님은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MOU에서 사장까지 가야 될 이유는 또 없거든요. 예, 근데 듣고 보니까 지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예산을 가지고 외국 지원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면 이건 이거 뭐 이제 심지어 뭐 마약 이야기도 나오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설마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가진 자가 마약까지 개입했겠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마약도 개입했다, 뭐 처남이 개입했다, 뭐 동생이 했다 이러는데 지금도 나는 설마 어떻게 마약까지 개입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깊숙이 개입하고 또 원희룡은 그것뿐 아니라 지금 뭐 그 양평 고속도로도 개입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전부 낭설이 아니고 이 김건희나 그 어떤 윤석열의 그 어떤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부정이라고도 부를 수 없고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이런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는 게 어느 나라에 있기는 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아직은 이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속단합니다. 이제 조사하고 특검에서 이제 규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스토리가 보면은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실제 주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3년도 2월 달에 이일준 씨가 지배하던 DYD가 삼부토건 지분 8%를 인수합니다.
그게 바로 포럼하기 전이죠. 직전에. 직전에. 이건 뭐 완전히 본인의 눈에 훤히 보이네. 짜고 치는 고수톱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삼부토건의 대주주가 돼요. 그러면 이 이일준 씨는 어떤 분이시냐? 웰바이오텍을 최대 주주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 그 윗선에 무슨 작업이 있었다 이런 상상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 많은 회사 중에 왜 삼부통을 잡았을까? 그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나는 뭐 처음 일해봤지만 그때 웰바이오텍의 부사장이 참석을 했는데 본인은 MOU 쓰는 당사자도 아니란 말이죠. 왜 갔겠냐? 근데 그 별도의 룸에서 이 사람들이 MOU를 썼는데 그때 구사장하고 그 삼부토건의 이사장님이 다 입회 있었고 그 사진들이 이제 공개도 되고 신문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행사 끝나고 이 포럼 끝나고 2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들어오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들 남아서 제가 같이 이제 그 사진 이겁니까? 하게 된 건데. 사진 한번 떼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 사진 좀 보면서 이 사진이? 여기는 저 웰바이오텍의 구사장은 없어요. 지금 저기에 제일 왼쪽이 이제 삼부토건 이사장님이시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계시는 분이 이양우 전 우크라이나 대사님이고, 저 좌우에 끝에서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에요. 저하고는 이미 22년도 7월 달에 신라 호텔에서 만나서 와인을 같이 한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분들이고요. 그 센터가 우크라이나 전 대사라? 전 대사. 예. 이양우 전 대사님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저분이 조그만하게 진행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뭐 국토부나 이런 데다 협조 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현수막 밑에 좀 다르려고. 근데 그때 국토부가 이걸 잡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국토부도 먼저 지원을 하고 뭐 삼부통도 돈도 좀 도네이션 하고 이러면서 이 판이 커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뭐 국토부 같은 데에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핵심 팩트가 지금 뉴스에서 다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웰바이오텍 주가도 같이 오릅니다. 같은 패턴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정점을 찍고 내릴 때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로 벌써 371억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주가에 대해서는 손 안 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성동격수로 봐요. 저는 작가로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삼부토건은 이미 누구라도 다 알고 다 아는 건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해서 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바이오텍에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나의 상상력을 더 추가를 하면, 그 우리 정권 주식 거래소에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이상 정세를 포착을 하고 그 금감원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웰바이오텍을 빼요. 그냥 삼부토건만 보고를 합니다. 그 삼부토건 보고하니까 삼부토건 그래서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이 검찰청에다가 이상하다고 조사라고 보냈는데 이때도 웰바이오텍이 빠져요. 그랬더니 또 검사들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시 금감원이 하라고 다시 넘기잖아, 그죠? 제가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타고 치더만. 네. 그런데 특검에도 이 웰바이오텍의 자료가 없어서 일단 삼부토건 관련자만 오늘 구속 접근 심사를 한 거다. 특검이 인지는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데, 모 국회의원께서 이 자료를 제보를 받아서 주식 거래소에서 어제 특검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쪽 뉴스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김재나 작가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주가 조작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특검이 찾아내야 될 거는 보이지 않는 손. 누가 그걸 조작을 지시하고 누가 이익을 받고, 이게 또 뭐 삼부토건 조남욱은 김건희와 과거 20, 30년 전에 매우 친밀한 아버지같이 따르던 사람이었고, 그 후에 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연문이 많은. 아니 정대택 회장 얘기 들으면 김건희 측근한테 들은 얘기인데 동네에서 뭐 젊은 여자애가 나이 먹은 영감하고 저러고 다니냐. 지 아버지 같은 놈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이러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년 전에 있던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김재나 작가님은 이렇게 윤석열 뭐 양재택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책을 쓰고 있어서 많이 제가 오히려 정리된 내용은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고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작가로서 추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뭐 삼부자 부여에 삼부자 부여에 해서 삼부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하는데 그 조남욱 회장의 큰 아들이 돌아가셨죠.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라마상스 호텔하고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책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지금도 어떤 뒤에는 그분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한데 저도 생각은 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조사가 나온 건 없으니까 하는데 그 줄기를 고구마 줄기를 어디서 찾아갈 거냐. 제가 보면은 이제 삼부토건의 줄기보다는 웰바이오텍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면 그 그림은 누가 그랬고 설계는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봐져요. 근데 이제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는데 그때 김건희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연출자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가 많이 거론이 되죠. 그분은 처벌도 받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서. 그런데 처벌받고 있으니까 돈도 못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러면 이런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 그 누군가한테 아니 나 그것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구속도 됐고 그 당신 보호하려고 내가 고생 많이 했다.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내놓은 게 이 그림 아닐까? 이런 상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어느 손이 작업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작업 지시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게 들어갔다면 국토부에다 얘기하는 게 맞고 거기에 장관까지 움직여서 가고 거기에 또 유수 기사를 보면은 출발하기 전에 그 사무토건 이사장님하고 국토부 뭐 어느 차관님하고 만났다는 그런 뉴스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어떤 이건이 생겼다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가서 만나서 이분하고 봤을 때 이영건 사장님도 뭔가 이건이나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 그분들이 내용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CEO이기 때문에. 그러나 큰 손이 시키는 일은 충실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하나의 그림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제일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 건데 그 손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냐. 삼부토건 줄기에서 찾을 것이냐, 웰바이오텍에서 찾을 것이냐인데 제가 그 추리로는 웰바이오텍을 가지고 자금 흐름을 찾으면 거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은 그쪽 라인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뭐 혹시 특검한테 알려지지 않은 제보하실 내용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뭐 그쪽에서야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믿고 잘 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일들은요 각자 분야가 다르고 각자 맡은 바가 있어가지고 자기 일만 하다 보면 세밀히 살피기가 매우 힘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사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떤 데는 서울에서만 또 못 온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챙기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말씀에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거, 시험을 잘 치는 거잖아요. 시험을 잘 치면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머리 좋다, 선하고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좀 다르게 각도에서 보면 시험을 잘 치는 것도 그냥 재능의 하나예요. 그게 머리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길만 잘 찾은 것이 이제 우리들처럼 이게 상상의 나래를 안 펼 수는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랬을 때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삼부토건 그 임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사장님은 내용을 알았을랑가는 몰라도 실제 그 해외 담당 상무나 이런 분들은 나는 거기까지는 안 미쳤다고 보고 있고 그 행사장에는 아예 이 사람들의 존재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언론의 경제지에는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엑스트라로서는 필요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할 사람들은 아니었다. 저는 좀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좀 찍습니다. 그런 재건 포럼이 5박 6일? 21일부터 2박 4일, 2박 3일이라고 봐야죠. 오는 건 백이 안에 하룻밤 잤으니까. 2박 3일. 2박 3일이었어요? 2박 3일? 그래서 21일 날이 일요일인데 우리가 그때 한 12시쯤 도착을 하고 저녁에 그 전야제가 있었고요. 22일 날 이제 그 포럼 행사를 할 때 원희룡 장관이 참석했죠. 여기는 23일이 되겠죠.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가 9시간 빠르죠? 예, 그거 9시간 늦고 저 축사도 하고 네. 뭐 하고 그다음에 그 또 폴란드에 그 우크라이나 같이 참여하자고 MOU도 쓰고 하는데 다 입회를 하셨죠. 저 원희룡 장관께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 에드블룬을 잘 된 그림으로 만들어 띄웠다. 그러면 여기서 특검이 조사해야 될 거는 과연 국토부가 이 포럼 행사에 돈을 지원했느냐,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뭐 삼부통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뉴스가 일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부통 같은 데는 뭐 당연히 얼마씩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오늘 김재나 작가님이 여기 방송 나오셨잖아. 근데 뭐 대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얘기 꼭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과연 그게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네요. 서울의 소리에 오신 분들은 다 잘 넣으시는데 우리 뭐 충분히 그 말씀하시는 분 우리 같이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대택 회장님 같이 죽거나 살거나 모르겠다고 사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막가파 아니에요? 막가파지 뭐 나 막가파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을 개잡듯이 잡았으니까 막가파지.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은 서울의 소리가 정 회장님하고 이 방송한 지가 2000년 1월 4일부터 했잖아요. 오늘 지금 281번째잖아요.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한 얘기가 전부 사실로 드러난 거야. 오늘 아까 그 줄리 재판에서 야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당선되고 선배 첩을 깨차고 산 놈이라고 그렇게 떠들었어도 뭐 나 기소도 안 하고 구속도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튀려면 튀는 일을 해야 튀어요. 특히 작가는 튀어야 되잖아. 그래야 책을 쓰면 많이 팔리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모르는 사실 하나 여기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뭐 특별하게 모르는 사실을 할 만한 얘기는 없고요. 뭐 우연하게 하여튼 거기 포럼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 그 일어나는 얘기를 소상히 하고 싶었다는 거 그것이 제 오늘 여기 온 목적이고요. 그런데 또 오다 보니 뭐 이런저런 상상의 나라의 얘기를 좀 한 것 뿐이고요. 뭐 저는 제가 그렇게 깊숙하게 알 수 있는 정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나오면서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저는 아직까지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아니 서울에 소리 오세요 작가로. 아니 정 회장님도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 굶지는 않아. 제가 쌀은 사드리거든. 다른 건 못해도. 대한민국에 1호 박사예요. 물 박사. 그러니까. 근데 1호 물 박사.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되면 그 연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이걸 사회에 공헌하고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지금 서울의 소리의 모든 전 직원들은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정 회장님이 그거 제 말이 틀립니까? 옳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심사숙고해서 제 인생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번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기획자가 있을 거다. 그 기획자가 나는 분명히 김모라는 여자, 요녀, 줄리, 김명신 여자라고 나는 확언을 하고 문제 있으면 고발하라는 거야.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면 그 증거들을 법정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양재택에 애첨노를 했다니까 결국은 그게 애첨노로 선 게 증언자가 나오듯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 기획자 좀 털어놓으세요. 누구 같아요, 기획자가? 그건 이제 특검에서 곧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마 작가님 이 얘기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그 우리 작가님부터 게스트로 간 작가님부터 윤석열이까지 기차를 타고 키우까지 간 그 사람들은 전부 엑스트라야. 그렇습니다. 다 엑스트라야. 원희룡이까지 엑스트라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공식 국토부 장관이 엑스트라 역할을 해서 주가 조작에 바지 사장 노릇을 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이고 이거요 밝혀가지고 바지 사장 얼굴만 담은 거야. 얼굴만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대통령까지 장관까지 다 동원해서 큰 그림을 그렸다. 아까 얘기했잖아. 정부 차원의 주가 조작이다. 이것이 사실 키포인트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일국의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나라에서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엑스트라로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이거 뭐 소설도 이렇게 쓰면 너무 진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네요. 소설을 이렇게 쓰면 아니 소설도 이런 상상은 지금까지 이런 소설 봤어요.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전쟁도 악건단하에 전후 복구는 전쟁이 휴전이 성립됐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진짜로 맞다면 우크라이나 그 아픈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엑스트라로 썼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인공널짓이고 이게 그렇다면 참나 이거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 중국판 축천무가 하나 있는 거야. 축천무. 그래도 그 양반은 자국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가장 아픈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한계가 급한 사람한테서 이만큼 죽게 가르면서 뭔가를 동원됐다는 거예요.